자, 사람의 유전병 단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유전병과 돌연변이입니다. 자, 염색체의 구조나 수 또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부모의 유전적 구성에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돌연변이는 유전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 돌연변이에 의해 유전자가 달라지거나 염색체의 모양이 변하고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은 수를 가진 자손이 태어날 수 있으면 그 다음 세대로 유전이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돌연변이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DNA 복제 과정에서 실수가 생겼을 경우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거나 염색체의 모양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생식세포 형성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 비분리 현상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염색체 수나 모양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 들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환경 호르몬이나 화학물질, 방사성 등에 의해서도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염색체 이상과 유전자 이상으로 나누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텐데요. 먼저 염색체 이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염색체 이상에는요, 염색체 수의 이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염색체의 구조상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염색체 수 이상부터 한번 볼게요. 염색체 수 이상은 분리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서 일부 염색체가 분리되지 않고 한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염색체 비분리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데요. 자, 이 결과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은 생식세포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이러한 생식세포가 수정을 하게 되면 염색체 수에 이상이 있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일어난 시점에 따라서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자, 감수 1분열은 이제 처음 모세포에서 두 개의 딸세포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 우리는 이가 염색체가 이렇게 붙어서 이동할 건데 한쪽으로만 간다는 얘기예요. 한쪽으로만 가고 여기에는 아예 없습니다. 없는 상태로 또 다른 세포들이 나오게 되면요. 자, 왼쪽 편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고요. 여기도 두 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편에는 없어요. 그러면 원래 한 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한 개보다 원래 것보다 한 개가 더 많고요. 이쪽은 원래 것보다 한 개가 더 작습니다. 그러면 즉 전체에 이상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자, 이제 지우고 자,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한 개 적은 생식세포와 한 개 많은 생식세포 n-1과 n 플러스 1이 1대1의 비율로 두 개씩 형성이 됩니다. 즉 생성되는 딸세포 4개가 전부 이상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감수 2분열에서는요. 염색체 수가 정상인 생식세포와 그리고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한 개 적은 생식세포, 한 개 많은 생식세포가 2대 1대1의 비율로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오른쪽 위에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처럼 자, 요렇게 이가 염색체 형성돼서 정상적으로 두 개로 분리됩니다. 각각 두 개로 분리가 된 상태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한쪽으로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없고요. 자, 이쪽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분리가 일어나서 각각 한 개씩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정상 개수인 n개가 맞고요. 여기에는 한 개가 부족한 n-1이고 여기는 한 개가 더 많은 n 플러스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 정상인 생식세포 두 개, 여기 두 개고요.
그리고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한 개 적은 생식세포 한 개, 그리고 한 개 많은 생식세포 여기에 한 개, 이렇게 해서 2대 1대 1의 비율로 형성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염색체 비윤리 현상에 의해서 형성된 정자나 난자의 경우에는 정상 난자나 정자와 수정하게 되면 염색체 수가 2n 플러스 1 또는 2n 마이너스 1인 수정란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밑에 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전 질환이 총 4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위에 2개부터 먼저 보면 여기에 원래 우리가 사람의 정상적인 구성은 44 더하기 성염색체 XX 또는 44 더하기 XY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숫자가 45인 것으로 봐서 상염색체의 개수가 한 개씩 더 많다는 얘기네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지적장애, 심장 기형 등이 나타나며 머리가 작고 양눈 사이가 먼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8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고요. 지적장애, 심장 기형 등이 나타나며 입과 코가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의 경우에는 앞에 상염색체 개수는 44개로 동일합니다. 다만 성염색체 부분이 다르죠. 자, 먼저 세 번째 44 플러스 X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성염색체 X 한 개밖에 안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Y가 없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여성으로 보이지만 키가 작고 불임이고 지적 장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터너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44 더하기 XXY의 경우 Y를 가지기 때문에 외관상 남자의 특징을 가집니다. 다만 X를 2개를 가지기 때문에 가슴이 발달하며 불임을 또 나타내고요. 학습 속도는 느리지만 지적 장애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염색체 수 이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염색체 구조 이상입니다. 이제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염색체들의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염색체 수는 정상이지만 부분적으로 구조적 변화가 생기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 4가지 종류들을 다 기억해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는요.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서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거 우리는 결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염색체 일부가 복제된 후 첨가되어 특정 유전자가 반복된 경우를 우리는 중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염색체 일부가 끊어진 다음 거꾸로부터 한 염색체 내에서 유전자의 위치가 뒤집혀진 경우를 역위라고 얘기하고요. 상동이 아닌 다른 염색체, 즉 다른 번호의 염색체 사이에서 염색체 일부가 교환된 경우를 우리는 전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새겨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방금 배웠던 염색체 구조 이상에 의한 유전 질환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고 이를 한자로 표현해서 묘성 증후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5번 염색체의 일부가 결실이 되는 형태이고요. 어릴 때 울음소리가 고양이 울음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어릴 때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를 본 적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윌리엄스 증후군이라고 우리 교과서에는 따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7번 염색체 일부가 결실되는 경우고요. 뇌 손상을 유발하고 심장기형, 콩팥 손상, 그리고 근육 약화 등의 장애를 수반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만성 고지성 백혈병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죠. 그것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유전자 이상 유전병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전자 이상 유전병은 자, 먼저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유전자 이상으로 나타나는 유전 질환은 멘델 법칙에 따라서 유전이 되고요. 우성과 열성이 구분이 됩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염색체 구조나 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형 분석으로는 정확히 알아낼 수 없고요. 일반적인 핵형 분석법 으로 유무를 알아낼 수 없다는 얘기 나오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같은 생화학적 분석법이나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유전자 이상 유전병이 발생하는 원인은요, 자연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환경에 따른 돌연변이 유발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나와 있죠. X선이나 감마선과 같은 방사선, 그리고 자외선, 담배 연기, 다이옥신 등과 같은 화학물질,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 스트레스, 식생활, 환경 오염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마지막에 보면 이 임산부의 경우에 특히나 이런 환경 요인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는 유전 질환의 예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입니다. 헤모글로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염기 하나가 바뀜으로써 이 헤모글로빈 베타사슬의 6번째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바뀌어서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생성되고 이것이 적혈구에 축적돼서 적혈구가 남모양으로 되는 유전병을 얘기합니다. 자, 증상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알비노증입니다. 자, 이 알비노증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합성과 관련된 유전자의 이상이 생겨서 이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지 않는 유전병을 얘기합니다. 자, 위에 멜라닌 색소 합성이라고 적어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페닐케톤요증 한번 볼게요.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전환시키는 효소의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이 효소 이상으로 단백질 대사에 장애를 일으켜서 체내에 페닐알라닌이 축적되는 유전병입니다. 자, 그리고 낭성섬유증은요, 7번 염색체의 유전자 결함으로 페닐알라닌이 결핍된 단백질이 생성되는 유전병이고요. 그리고 헌팅턴 무독병은 특정 유전자가 과도하게 반복되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병하는 유전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제풀이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